자, 이어서는 제 11강입니다. 11강 교재 페이지 54쪽 밑에입니다. 입대의 구성 교육, 즉 동대표 교육시킵니다. 알아야 면장하니까. 누가 교육시키냐니까 시장, 군수, 군장이 입대의 구성원, 즉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하여야 한다.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되고, 어떤 교육을 시키냐? 입대의 운영에 관련한 필요한 교육하고 윤리교육, 소위 말해서 운영 윤리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운영 윤리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 경우 입대 구성원은 성실히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규정이고, 이제 주의한 사실 밑에 동별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입주자 등도 희망하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입니다. 일반 입주자 등도 희망하면 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청장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 아니더라도 희망하면 실시할 수 있다. 교육 내용입니다. 55쪽 위에죠. 모두 7가지가 있죠. 그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거기 뭐 몇 가지 눈에 띄는 거는 거기 니은의 입대의 구성원의 직무, 소양, 윤리교육 이런 것도 나오죠. 또 디귿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또 관리비 사용료, 장기전 신당금 관해 사항 등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규약. 관리규약은 자치적으로 만든 규약이 바로 관리규약이죠. 그러면 이 관리규약이 같은 시도인데 A 아파트는 이렇고 B 아파트는 이렇고 서로 엉뚱하게 너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샘플을 정해줍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누가 샘플을 정해주냐? 그 시도의사가 샘플을 정해준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 공동체 관리규약의 준칙, 즉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가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입주자들은 그래서 관리계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계약을 정합니다. 이 모범 케이스를 참조해서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신중하게 합니다. 거기 관리계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전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할 때 이제 입주자 대표하고 이제 어린이집 원장하고 계약하겠죠.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원장도 남아야 어린이집 운영하기 때문에 남기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어린이집에서 남편이 식당 하는데 남은 그 꿀꿀이 주고 갖다 애들한테 먹였다. 그래서 애들이 다 이렇게 뭐 두들기 났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썩은 사과를 갖다가 뭐 7개를 잘라가지고 다 배불해가지고 얘기는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모든 걸 고려해서 임대료를 정해야 되지 무조건 비싸게 임대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리계약은 새로 이사 온 사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약 만들 때 있던 사람이 이사 가면서 B한테 팔아먹었어요. B가 이사 왔어요. B는 나 있을 때 안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지켜야 된다. 즉 승계한 자도 효력이 있다. 나오고요. 층간소음 방지. 층간소음 방지는 뭐냐면 위층, 아래층 보통 이렇게 됩니다. 층간소음 방지는 위층, 아래층뿐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 층간소음이 있다. 여기가 당사자다 그러면 여기 위층도 층간소음 관련되고 대각선 여기도 관련됩니다. 대각선도 관련돼요. 또 옆집도 관련되고 다 관련됩니다. 설마 밑에 집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안 되겠지만 거의 다 관련됩니다. 대각선도 관련돼요. 여기서 쿵쾅쿵쾅, 여기서 쿵쾅쿵쾅, 옆에 쿵쾅쿵쾅 다 관련됩니다. 여기가 당사 피해자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입주자 등은 공동체에서 뛰거나 걷는 도중에서 발생한 소음이나 음향기기, 즉 전축 같은 거 뭐다 텔레비 같은 크게 해서 들은 소리 있죠. 이걸 갖다가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다만 이 층간소음은 벽간 소음도 인접세대 간 소음뿐만 아니라 옆에 또 위층도 마찬가지고 대각선 괄호를 거기 대각선도 포함한다. 시험지 나왔어요. 대각선 포함한다. 이렇게. 그리고 2번입니다. 이렇게 피해 입은 A는 피해 입었으면 직접 낫이나 총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전화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준다고요? 관리 주체한테 일러야 돼요. 그럼 관리체 직원, 실제로는 관리사무소에 일리겠죠? 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즉 관리체 직원이 나와가지고 필요한 조치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체 직원이 조사하겠죠? 조사합니다. 근데 위층에서 쿵쾅쿵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옆에서 쿵쾅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오인해서 싸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쫓아가면 안 돼요. 전화 거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한번 그래서 이제 직원이 나와가지고 조사할 때 이 피해 끼친 입자는 그 조치하고 권고에 협조해야 된다. 조용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용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차라고. 더 밤마다 뚱땅거리다 그러면 어떡하냐? 올라가서 동그라미 4번입니다.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할 때는 이때는 조정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다 조정 신청하냐? 공동체 관리 분쟁 조정이나 환경 분쟁 조정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정은 물론 소송도 제기할 수 있죠. 소송에 비해서 돈이 적게 들어요. 빨리 끝날 수 있고. 작년 시험 문제 어디서 나왔냐? 동그라미 5번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 이거 지관시 나오는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괄호 2개 쳤어요.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렇게. 작년 주관시 문제 중 어려운 문제 속합니다. 2019년도 작년 주관시 문제가 비교적 쉬운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괄호 열고 국토교통부, 괄호 열고 환경부 적는 거예요. 2개. 근데 어떻게 적었다고 문의 오는 사람이 많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난처해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죠. 힘들겠다고 얘기했어요.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채점위원은 아니지만 저 힘들 것 같다고. 거기 공동부령이라고 그랬죠. 공동장관 부령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부령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좀 그분한테 미안하지만은 혹시 구제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구제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도 있다. 작년 시험 문제가 쉬웠지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4절 관리비 다음에 관리규약 등 다음에 관리비 등 납부입니다. 거기 관리규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규약 등이 아니라 잘못됐네요. 명칭이 관리비 등입니다. 관리비 등. 관리규약은 금방 끝났잖아요. 그죠? 관리비 등입니다. 그럼 관리비 등은 누가 내느냐? 입주자 등이 관리시한테 냅니다. 입주자 등이 관리시한테 납부하게 되겠죠? 그렇죠. 의무관리 등에서. 이때 관리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그 사용료를 입주자 등을 대신해서 걷어가지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번이 대행납부예요. 전기료, 수도료를 갖다가 원래는 입주자 등이 전기업자나 수업자 내될 거를 누가 관리처가 중간에 걷어서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나와요. 대신 걷어서 내준 거. 이게 대행납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관리비 공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혹시 주체가 관리사무소장 혹시 뭐 직원들이 뛰어몰까봐 투명성 확보를 해서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는 다음 내용을 갖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면은 거기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다 하게 되고 또 어디서 해야 되냐? 국토교통부장이 구축하는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에다 공개해야 돼요. 이런데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이 곤란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 공개하느냐? 밑에 나오죠. 관리비가 얼마 나왔고 사용료가 얼마 나왔고 장기전 수당 얼마나 지금 장기전 수당이 적립되어 있고 기타 이런 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뭐냐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인데 원래 시간 순서로 얘기하면 1번부터 봅시다. 이렇습니다. 이게 관리비 예치금이 뭐냐면 실무에서 배우겠는데 관리비 선수금이에요. 미리 몇 달치 받아요. 관리비를. 관리비 예치금 미리 몇 달치 받습니다. 누가 미리 받는다고요? 관리처가 누구로부터 받는다? 소유자한테 받게 됩니다. 몇 달치 미리 받았어요? 근데 2번 가가지고 이사 가요. 이사 가면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번 이사 갈 때 돌려받는다. 이사 갈 때 돌려받는다를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표현해놨습니다. 법문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유자가 공동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뭐 망했나? 상실했게. 이사 가는 건데. 상실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해서 별로 표현이 안 좋아요. 다른 주체에게 이전할 때 이렇게 몰라도 그죠? 어쨌거나 거기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몇 달치 내는 거 받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반환 받는단 말이죠. 근데 반환 받는데 말이죠. 돌려주려고 보니까 이 양반이 관리비를 석 달치 밀렸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까고 내준다, 그냥 돈 내준다, 까고 내준다. 거기 본다. 거기 보니까 정산한 다음에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다 사람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거 읽어놓고 야, 참 난해하다, 참 고고한 내용이야. 이거 생각 안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내려가서 관리비 등 집행에 의한 사업자 선정입니다. 이 사업자 선정도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입대 회장 사촌이나 거기 자기 부인의 남동생을 뭐라 불러요? 부인 남동생을? 예? 처남이 무슨 사업하니까 페인트업자니까 겁자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자 선정할 때는 관리처나 입주자 대표가 업자 선정할 때는 일단 전자입찰 방식이다. 다만 전자입찰 방식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국토교통부 작성하는 방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입찰 방법, 즉 어떻게 경제 입찰 등등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전자입찰이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거 더 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계감사 회계설입니다.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도 뭐다? 관리처가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가 혹은 띄어먹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1번은 300세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2번은 300세대 미만인데 의무관리예요. 300세대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회계감사 받습니다. 외부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돼요. 300세대 이상일 때는 반드시. 근데 예외가 있어요. 보니까 그 주민대생 가보니까 이 관리처는 너무너무 깨끗해요. 보니까 길 건데 보니까 먼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깨끗해요. 그럴 때는 괜히 돈 들여서 뭐하러 받아 하고 입주자 등의 3분 이상 서면 동의받으면 그 해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워낙 잘하니까. 그것이 1번이고 2번 300세대 미만이면 원래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의무관리예요. 300세대 미만인데 의무관리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150세대에서 승강이 의무관리잖아요. 300세대 안 돼. 이런 경우도 가만히 보니까 냄새가 자꾸 나요. 그럼 받자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첫째, 기업, 입주자 등의 10% 이상 연수해서 입주자 등 10% 이상이 도장 찍어가지고 하면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입대해서 의결해서 입대 의결은 뭐죠? 과반 찬성이죠.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어요. 요거 하면 받아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도 의무관리는 받아야 될 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받았어요. 그러면 관리처는 회계감사 받았으면 결과를 갖다가 1개월 내에 누구한테 보고한다고요? 입대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나 동배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회계감사 결과를 갖다가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 설명을 갖다 띄워먹었음이라고 하겠어요. 이상 없음 이렇게 해놓겠죠. 그랬으니 공개하겠지만 넘어갑시다. 그리고 58조 위에 돈 받고 회계감사한 그 감사인은 돈 받고 회계감사했겠죠. 이 감사인은 결과가 났으면 몇 개월 내? 1개월 내 누구한테 제출한다? 시장 등에게 제출하고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중적으로 알게 되겠네요. 이어서 회계서류 작성 보관 공개입니다. 장부 보관, 영수증 같은 거, 장부 같은 거, 회계장부 있죠? 몇 년간 보관, 몇 년이 중요해요?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 꼭 외우세요. 5년 보관하는데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사도 여러분들 회사 옛날에 아주 20년 전쯤에 저도 전에는 직장생활 해봤지만 제일 먼저 회사들은 뭐가 눈에 뜨냐면 이 캐비넷 있죠? 캐비넷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캐비넷이 줄줄줄줄 있어요. 그래가지고 캐비넷이 좀 오래된 건 덜컹덜컹 잠은 옆으로 쓰러질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입사원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거 돌리는 거 있죠? 좌로 우로 이거부터 가르쳤어요. 요즘은 캐비넷이 거의 조금밖에 없죠. 조금만 왜? 다 파일화 돼 있으니까. 컴퓨터 파일화 돼.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압수할 때 옛날에는 캐비넷 열고 다 가져가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만 파일로만 압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옛날식으로 구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법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 즉 컴퓨터로 파일화해서 보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대폭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러시고 두 번째,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정보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돼요. 그래서 입자들이 와가지고 그 장부 좀 보여주시오, 영수증 보여주시오 한다든가 또는 복사해 주시면 해줘야 돼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건 핑계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안 해줘도 되겠냐? 밑에 기억입니다. 기억은 뭐냐면 혹시 복사해 줄 때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여권번호 같죠? 이런 건 어떻게 한다? 가려야 돼요. 이렇게 가려가지고 복사해 주죠? 그거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거 써먹으니까.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개인 사생활 비밀보호 자유를 침해할 우리가 정보는
그건 복사해주면 안 되고, 알려주면 안 되고. 니은.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이 있어. 이게 만약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많다. 이럴 때는 공개 안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는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계약서 공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소 용역이다. 여기 나오죠. 가로 열고, 용역할 때입니다. 청소 용역이다. 무슨 공사다 할 때 계약서 체결할 거 아닙니까? 없죠 하고, 계약 체결해서 몇 개월 내에 공개된다고요? 1개월. 계약서 체결부터 1개월 내에 공개한다. 1개월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공개하냐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되는데, 공개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아파트 승강기 있죠? 승강기에다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1개월 내에 공개해야 돼요. 그때 다만 여기도 똑같이 뭐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이런 거는 공개한다 안 한다? 사생활 보호해서 이런 건 딱 지우거나 가리고 공개해야 됩니다. 이어서 제5절 시설관리 행위합니다. 장기성 계획. 주요 시설을 교체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게 장기성 계획입니다. 누가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느냐? 일단 그 사업체가 수립합니다. 그 아파트 지원 사업체가 수립할 수 있고, 다만 가로 열고 건축법에 의해서 주상복합 지었다. 이 누가 수립해야 되고? 건축주가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자가 또 수립할 때도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합니다. 뭐를?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 제출하느냐? 나중에 공사 딱 끝나면 뭐 받죠? 사용검사 받죠? 사용검사 받을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이 장기성 계획을. 그러면 사용검사권자가 올라가서 59쪽에 사용검사권자가 장기성 계획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딱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남긴다고 해보니까 관리 주체한테 남겨버린다. 그럼 누가 이 장기성 계획을 딱 보관한다? 관리처가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이 관리처가 이 계획에 따라서 주유소를 교체 보수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교체 보수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돈이 뭐다? 장기성 충당물 갖다가 적립해 놓겠죠. 그 뜻입니다. 그러면 장기성 계획 내지 장기성 충당 대상 몇 가지냐? 모두 4가지가 바로 해야 된다. 300세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 주상복합. 주의할 것은 2번, 3번, 4번에 승강기, 중앙집중, 주상복합은 150세 이상 조건이 없어도 괜찮다. 100세대라 하더라도 승강기 설치되면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장기성 충당물 적립해야 된다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이 4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의무 관리 대상하고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장기성 계획 조정입니다. 일단은 몇 년마다 검토해서 조정합니까? 누가? 입대회와 관리처가. 입대회하고 관리처가 3년마다 검토해서 조정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주유소를 교체 보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효과상 필요할 때는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원래 3년마다 한다. 왜? 거기 거기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효과상 필요할 때는 전체 입주자 가반 서면 동의 받으면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하려면 알아야죠. 그래서 소장님이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관리처가 얘기합니다. 소장님 교육받으셔야 되겠네요. 뭐에 대해서요? 장기성 계획 조정하려면요. 알아야 되니까 교육받고 오세요 합니다. 누구한테 제가 교육받으라 합니까? 시도의사가 하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시도의사가 위탁 교육합니다. 단체에다 위탁합니다. 거기 가서 교육받으면 돼요. 그래서 명의는 시도의사가 보다 거기 실시하지만 실제로는 위탁 교육하기입니다. 가는 건 누가 간다? 소장이 받으러 갑니다. 시키는 건 누가 시키고? 관리처가. 어디 간다? 시도의사가 시하는 교육 가는데 실제로 누가 시키고 있을 것이다? 위탁받은 기관이 시키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뜻입니다. 알아야 이해하니까, 장기성 조정하니까. 자, 2번 충당금, 장기성 충당금. 그래서 장기성 계획에서 승강기 교체한다, 보수한다, 보일러 교체 이런 할 때 돈이 필요하다. 그때 망가질 때마다 돈 걷으면 재수없는 사람은 이사 오자마자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적립합니다. 이 돈은 누구부터 걷어서 적립하느냐? 미리미리 관리 주체가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누구로부터? 소유자로부터. 관리처가 사용자는 안 냅니다. 세든 사람 안 냅니다. 소유자, 입자도 아닙니다. 소유자, 원주인한테 걷는 게 원칙입니다. 징수합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는데 원래는 장기성 계획에 따라 써야 돼요. 이 돈은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주유소를 교체 보수를 써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입주자 가반수 서면도에 있으면 딴 데 쓸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충당금을 갖다가 입주자 가반수 서면도지만 다른 데 쓸 수 있다. 다른 데 뭐에 쓰느냐? 밑에 3가지. 첫째,
법 45조 비용이 뭐냐면 이게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비용. 하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할 때 비용을 쓸 수 있고, 두 번째 하자 진단이나 하자 감정에 쓸 수 있고, 세 번째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비용을 청구할 때 쓸 수 있고, 이 세 가지로 쓸 수도 있어요. 원래는 어떤 때 써야 되는데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쓰려면 주로 하자에 관련돼서 쓰는데 내부적으로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받아야 이렇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60쪽.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보수. 첫째 1번. 동그라미 뭐냐면 하자 담보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비가 새면 누가 와서 고쳐줘야 되냐? 고쳐줘야 될 친구가 모두 4명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4,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 딕을 4명하고 동그라미 2번에 모두 5명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4명이 있고 동그라미 2번 한 명에서 모두 5명이 비 새면 고쳐줘야 돼. 이게 하자 담보 책임자예요. 첫째 누가 고쳐야 되냐? 동그라미 기억. 주택법 2조 10호가 뭐냐면 기억이 사업주체예요. 아파트 지원 사업체. 당연히 사업체가 책임져야 되겠죠. 비가 새면 보통 누구한테 얘기한다? 사업체한테 얘기합니다. 비 샌다. 그럼 사업체가 고쳐줘야 되고. 니은은 뭐냐? 건축허가 받아서 분양 목적으로 공동택 지었다. 즉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규모가 작은 거는 주택법에 이어진다, 건축법에 이어진다, 건축법에 짓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지었을 때 뭐라 합니다? 건축주가 책임이 되겠죠. 니은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이건 세대수가 작은 겁니다. 하여튼 건축주가 책임지고. 세 번째 뭐냐? 35조 1항 2호가 뭐냐면 증축, 개축, 재축 같은 거 했을 때,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보다 또 뭐 재축 뭐 대손 같은 거 했을 때 이때 시공자가 책임져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 리모델링 시공자. 이렇게 내 친구도 책임져야 되고, 또 하나 책임지는 거 있어. 5번. 2번. 동그라미 2번은 누구냐면 공공임대택. 공공임대택 지원 사업체도 책임집니다. 임대아파트 지원 사업체도 책임집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누구한테 책임지느냐? 임차인한테 책임집니다. 임차인이나 또는 임차인 대표한테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임차인이라 표현되는데 나중에 임차인 대표도 나와요. 그래서 공공임대택에 비가 샌다. 이걸 지원 사업체가 누구한테 직접 책임질 때도 있다. 임차인한테 책임질 때도 있어요. 공공임대택의 사업체가 총 5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는 경우.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면 하자 담보 칭의하는 몇 년인가? 최고 10년 범위입니다. 최고 10년 범위 동안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최고 10년 범위 동안 책임지게 되겠는데, 전이 부분입니다. 전이 부분은 이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기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실제로 기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2년, 3년,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전이 부분 계산을 어떻게 하냐? 여기 있네. 참 잘 됐는데, 여기는 A가 살고 여기는 K가 살고 여긴 B가 산다. 이럴 때 전이 부분은 말이죠. 만약에 2년짜리 하자 담보 기간이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 701호다. 701호, 702호가 그 날짜가 다 달라요. 전이 부분의 2년 계산은 같은 2년이라도 끝나는 날짜가 달라요. 왜냐하면 전이 부분 이사 온 날부터 계산해요. 각 집마다는. 그래서 만약에 701호가 5월달에 이사 왔고 702호는 12월 달에 이사 왔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늦게 끝날까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이 B702호가 더 늦게 끝나는 거예요. 12월 늦게 이사 왔기 때문에 기간에서 그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전유 부분은 거기 이사 온 날, 입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사 온 날. 기간 계산할 때. 다만 괄호 2에 동그라미 2, 이거 뭐냐면 공공임대택. 공공임대택은 그때는 누가 살고 있죠? 임차인이 살고 있죠? 임차인한테 남긴 날부터 계산하면 되고, 공공임대택은 임차인한테 남긴 날부터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 분양택은 입자가 이사 온 날부터 계산하면 되고, 공유 부분은 똑같아요. 공유 부분은 똑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똑같이 계산합니다. 복도 같은 건 똑같이 계산해요. 기산점이. 그래서 사용검사라든가 또는 임사용 승인 날부터 계산하고, 또는 건축법에 지었으면 어느 날부터 계산할까요? 사용 승인부터 계산하는 거고, 다음에 괄호고 거기 거기 분할 사용검사 또 동별 사용검사 또는 분할 이 나오죠? 이건 뭔 소리냐면 공용 부분은 똑같은 날짜 계산한다고 했죠? 만약에 이게 공동택인데 109이고 109 했다, 209 했다, 309 했다.
109 아파트, 209 아파트, 309 아파트 각각 따로따로 착각하고 따로따로 완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먼저 그러면 이게 완료됐다 그러면 여기가 먼저 공유 부분의 담보 책임이 끝나는 거예요. 뭐냐면 사용검사가 달 테니까 요건 늦게 사용검사 받았겠죠? 그럼 요거 좀 늦게 끝나고 이렇게 된다. 그것이 괄호열고 동별 사용검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할 사용검사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자 보수 등 괄호 2번입니다. 하자 보수 등이 뭐냐면 그럼 비가 셀 때 누가 그러면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누가 요구할 수 있느냐? 61조 위에 보니까 모두 5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비가 새면은 입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입대가 요구할 수도 있고 거기 관리처가 요구할 수 있어요. 관리처는 대행할 때만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단도 요구할 수 있고 또 아까 공공임대 아파트는 누가 요구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한다? 아까 5명 있었잖아요. 걔네들한테 요구, 시공자, 또 사업체, 또 건축주들한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시 살펴보니까 주의할 것은 61쪽에 세든 사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비가 새면 사용자 없잖아요 거기에. 그럼 세든 사람 비 맞고 있어야 되냐? 아니다. 세든 사람 누구한테 얘기한다? 입자나 뭐 관리처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혹은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도 얘기하면 되고 직접은 법적으로는 얘기를 못해요. 비가 새도. 그래서 입자한테 얘기하면 입자가 얘기하겠죠. 입자나 입대할 수 있고 관리처도 고유한 의미를 못하고 대행할 때만 누구로도 대행받았을 때 입자나 입자 대표가 좀 대신 얘기해 줘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처는. 그리고 리얼의 관리단은 뭐냐면 주의하세요. 의무관리가 아닌 것도 하자부서 하거든요. 의무관리가 아닌 것도 하자부서 들어가요. 그러면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입자 대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뭐가 있죠? 여기 관리단이 있잖아요. 관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세대 아파트다. 비 맞고 있어요?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법적으로 입대에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누가 있다? 관리단이 있다고 그랬죠? 관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단이. 그것이 동그라미 리을이고 공공임대택도 역시 사업자한테 요구한다고 그랬죠? 누가? 임차인들이. 또는 임차인 모임이 누가? 임차인 대표가 요구하면 돼요. 근데 임차인과 임차인 대표를 퉁쳐가지고 뭐라 하냐면 임차인 등 이렇게 부르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퉁쳐서 뭐라 하냐면 입주자 대표의 등 이렇게 불러요. 입주자 대표의 등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 대표의 등 몇 명이고? 4명이고 임차인 등은 1명이고 합쳐서 모두 몇 명? 5명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새면 보통 어떻게 한다? 사업주한테 입주자 대표의 등 또는 임차인 등이 하자봇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할 때는. 자, 그린드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사업주는 담보 칭의안에 공동된 하자가 발생할 때는 하자 발생이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627조 가면은 도급 있죠. 도급에 관한 걸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계약에서 도급이 있습니다. 계약 15가지 계약 중에서 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준용하면 되고 세 번째 시장 등은 공동택의 구조안전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에 안전이나 이런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하자, 보수, 보증, 예치 및 사용이 되겠습니다. 즉 비가 주룩주룩 새요. 그래서 주민들이 즉 입대인이나 입자가 누구한테 찾냐? 사업체한테 건설회사 찾아갔겠죠. 갔더니 문 딱 닫아놨어요. 그럼 거기다 앞에다 방을 붙여놔서 뭐라고? 부도나서 도망갔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비는 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지을 때 사업체한테 야, 너 아파트 짓냐? 돈 몇 개나? 이게 바로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담보期기한 동안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체 중에 누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도시특검사, 지방공사 이런 친구를 믿을만 하죠? 설마 국가가 아파트 쳐놓고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 친구는 예치한다 안 한다? 예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자보수 책임은 져야 안 져? 책임은 져요. 예치는 안 해도 괜찮아요.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LH공사는 하자보수 보증을 예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설마 LH공사가 하대내놓고 도망갈 일 없으니까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어떤 때만 써야 된다? 당연히 하자 보수할 때 써야 되겠지만 예적으로 거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판장 여부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 써야 됩니다. 즉 하자 보수와 관련되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 관리상 공동택에 대해서 하자 보수 사유였으면
얼마 썼다고 30일 내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시장 군수지원장한테 하자 보수보증금은 찾아서 썼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하자 심사 분쟁 조정. 그래서 입주자가 사업자한테 하자 났으니까 하자 보수해서 했더니 사업자 얘기를 야, 나 너무 억울하다. 야, 비가 샌다고? 니네들이 관리 못했잖아. 그래서 새는 거지. 난 잘 졌어. 이렇게 서로 싸이 붙었어요. 그때는 어디 간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시청가게 되는데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일명 뭐라고 하냐? 줄여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부르면 돼요.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다. 조정시청하는 거예요. 싸움 났을 때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런데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어디 만드느냐? 오직 국토교통부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어떤 걸 갖다가 분쟁 조정하냐? 기억, 하자 여부 판정. 니은, 하자 담보 책임인 하자 보수에서 사업체 하자 보수 문제 보증서 발기관과 입주자 대표 등 임차인 간의 분쟁 조정을 갖다가 하게 되고, 세 번째, 하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업체 등 설계자, 감리자 간의 발생하는 분쟁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설계자가 야, 너 감리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 비가 새지. 감리자는 야, 너 설계자 네가 설계 잘못했잖아. 이렇게 서로 싸움 날 때도 여기 가야 돼요. 마지막 기타 이런 것을 담당한다. 어디서?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어디다 두는데? 오직 국토교통부만 두게 되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하자 분쟁 조정 구성. 그럼 어떻게 이 구성하느냐? 인원이 몇 명 구성한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됐고, 위원장은 상임이다. 위원장은 항상 있어야 돼요. 월급 받고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다음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있다? 분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뭐로 이렇게 나눠지고, 소위원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위원회 위원회가 있고, 몇 명이 내죠? 50명이 내고,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분과위원회 밑에 소위원회가 있어요. 자, 분과위원회 몇 명인가 봅시다. 분과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죠. 분과위원회 9명 이상 15명 이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자격. 그러면 이 위원들은 유식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보니까 거기 기업부터 비업까지 있는데, 기업 1급부터 4까지 상당한 공무원이다.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하는 사람. 니은이 중요합니다. 교수인데 말이죠. 거기 부교수 이상이다. 조교수 이상이다. 부교수 이상입니다. 조교수 이상이야. 이거 시험지 낼 때 조교수라고 낸 적이 있어요. 아주 엉뚱한 문제지만 부교수 이상입니다. 조교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디귿 주의해야 됩니다. 판검사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분인데, 요거는 아까 50명 중에 몇 명이 껴 있어야 되냐? 판검사 변호사가 몇 명이 들어 있어야 되냐? 다시 본문에 보니까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은 7명 이상 포함된다. 7명 이상 들어 있어야 돼요. 그거 판검사 변호사가 7명 이상 들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판사하고 검사는 되게 바빠요. 진짜 바쁩니다. 변호사인 분들이 하겠죠, 대부분. 변호사는 많이 넘치니까. 판사, 검사는 자기 일하기도 바빠요, 사실상.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판사는 빨리빨리 판결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이게 서류가 조금 남아야 돼요. 공판 서류가, 소송 서류가. 근데 인사이동할 때 이제 바뀌잖아요. 재판부 바뀌면은 다른 재판이, 다른 법관이, 다른 판사가 왔잖아요. 보면은 사건이 밀려있잖아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일도 안 처리하고 갔으니까 짜증나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이때 되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뒷사람한테 패를 안 끼치려고. 저 느린 사람 많이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런 거 다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아주 어려운 것들 있죠. 아주 골치 아픈 것들. 이렇게 두꺼운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남겨놓으면 아주 안 좋죠. 그 다음에 리을에 가보니까 건설공사 등 전문 지식가주나 업무에 종사한 10년 이상 근무한 분. 그 다음에 미음도 중요합니다. 이거 주택관리사 소장 몇 년 이상 근무한 분? 10년 이상 근무.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소장 10년 이상 근무한 분도 여기 위원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공인중개사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중개사는 없어요. 관리사는 들어있어요. 10년 이상 들어있습니다. 기타, 건축사라든가 거기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분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임기, 공무원이 아닌 임기, 즉 위원장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뭐냐? 공무원은 그 직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책 떠나면 반려나면 가면 다른 사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없고 민간인은 임기가 있죠. 2년이죠. 위원장하고 민간인은 2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어서 63쪽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초가 아니니까 이 정도 들어놓으시면 돼요. 기본관리 또 해드리니까. 이어서 63쪽 공동택의 전문관리. 전문관리 누가 등장하냐면 주택관리업자 등장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장하고 주택관리사나 보가 등장해요. 왜? 전문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택관리사 보고 시험 합격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택관리업자 봅시다. 전문가 아닙니까? 이 주택관리업은 뭐다?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할 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자치관리와 연결된다? 위탁관리 연결된다? 위탁관리하고 연결되죠. 봅시다. 주택관리업 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 변경하게 되면 변경 신청하면 되고, 이때 등록할 때는 한 번 등록했는데 뭔가 잘못해서 말소당했어요.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한다? 2년. 이거 작년에 주관식 나와서 2 적는 거 너무 쉽게 나와서 2 너무 쉽잖아요. 이거 2년 지나야 등록한다. 다시 등록한다. 말소당했으면. 그 다음에 등록은 주택관리사나 또는 상사법인, 즉 회사인 경우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이상이 주택관리사일 때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자본금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자본금 얼마죠? 여기 2억 원 이상.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자본금 2억 원 이상일 때 등록 받아준다. 다음, 주택관리업자 등 의무 등 1번입니다. 사입이업자는 안 된다. 주택관리업자가 아닌데 주택관리업자 행세하면 안 된다. 유산명시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주택관리업자 지위는 민법중 위임. 영어로서요. 민법중 위임. 민법상 계약 종류가 15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위임. 위임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일을 맡긴 자가 위임인이고 일을 맡은 자가 수임인인데, 여기 위임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수임인이 되는 거예요.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러면서 민법중 위임이다. 이어서 관리처의 업무입니다. 관리처는 어떤 일을 하는가? 알고 있죠. 뭐 관리비 건다, 뭐 사인을 건다, 또 청소한다, 뭐 경비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도 쭉 나와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주의할 게 뭐냐면 그 1번입니다. 공동택의 전유 부분을 유지 보수합니까? 공유 부분을 유지 보수합니까? 전유 부분입니다. 공유 부분이 죄송합니다.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방, 건너방 이 전유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즉 공유 부분만 복도 계단 이런 걸 관리해 줍니다. 만약에 안방에서 보일러가 망가졌다, 이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 부분만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죠. 전유 부분은 아니다. 나머지는 뭐 빤히 보이죠. 경비, 청소, 소독 다 아는 것들이고, 읽어놓고 와 진짜 어렵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다. 이어서 64쪽 올라가서 소장님 업무. 소장님 업무도 사실상 뭐하고 중복된다? 관리처하고 중복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장을 누가 배치하느냐? 거기 소장 배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업, 입대위가 배치합니다. 입대위는 어떨 때 배치할까요? 자치 관리할 때 소장 배치하죠. 입대위가 배치하는 건 자치 관리할 때 소장 뽑잖아요. 이때 배치하면 되고, 입대위는 자치 관리할 때 배치하면 되고, 디귿은 뭐냐면, 니은은 뭐냐면 임기하기 전에 사업체, 즉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졌다, 당장 떠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떠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리될 거 아닙니까? 이때 소장 배치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는 어떻게 한다? 소장을 갖다가 파견하잖아요. 배치하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아까 얘기했죠. 자체 관리할 때 임대사업자가 소장 뽑아서 어떻게 한다? 일을 하는 것이고, 업무 보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고, 이렇게 배치하는 친구가 넷이 있는데, 누구를 배치하냐?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소장으로 배치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저는 세대수 미만일 때는 보도 괜찮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세대수면 얼마냐? 500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은 보도 괜찮다. 원칙은
4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장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죠. 기억. 입대해서 의결한 다음 업무.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계량. 많은 것들입니다. 또 하자, 보수, 발견 나오죠. 이런 거. 하자, 발견, 보수 이런 거 청구. 또 관리사무소 업무 지휘 총괄 등등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동그라미 3번 주의해야 됩니다. 소장님은 말이죠. 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판상 재판의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재판상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재판 F만. 재판상 업무를 보면 만약에 관리 밀렸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소송 갔을 때 원고 대리인으로서 이 소장이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고 XX아파트 입자대표의 소송 대리인 관리사무장 김말동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원고로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피고 무슨 아파트 701호 월세 밀린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관리 밀린 사람 누구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때 소송하러 대신 나갈 수 있어요. 대리인 나갈 수 있어요. 왜? 재판상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조금 유식해야 돼요. 소송도 좀 알아야 돼요. 민사소송도. 아주 금액이 큰 건 변호사 사야 되겠죠. 약한 거는 어떤다? 소장님이 나가서 재판하면 돼. 가가지고 조금 한두 번 나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 법원에 있어봐서 아는데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말이죠. IMF 때 보니까 소송하러 왔는데 이 사채업자 있죠. 사채업자도 자기가 와서 소송하더라고. 와가지고 보니까 돈 많은 척 하는데 서가지고 말이죠. 수표 있죠. 수표를 쫙 약소금 수표다 약소금 그때 부도 많이 날 때 약소금을 계속 막 이렇게 혼자 쉬어보는 거 이렇게 기죽이는 듯이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소송하러 왔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여러분들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은 민법 총칙에서 배울 거예요. 고유한 의미의 주임하고 선량한 관리자 주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임의가 더 높은 거예요. 자기 물건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법에 의하면 말이죠. 자기 아파트 불났고 자기가 관련 아파트 불났어요. 소장님 어디 달려가야 된다? 자기가 관련 아파트 달려가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 물건처럼 하면 안 되고 선량한 관리자 주임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 자기 아파트부터 달려가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있었죠. 뭐 자기 아파트인데 중개했다나 무슨 거기 아나운서가 불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째 소장은 배치됐잖아요. 신고해야 돼요. 제가 소장입니다. 신고합니다. 어떤 게? 배치 내용하고 직위를 신고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신고해야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됩니다. 배치했다고 신고합니다. 직인도 신고하고 뭐도 신고한다? 배치 내용도 신고합니다. 두 가지 신고합니다. 아마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 인감 신고할 거예요. 인감을. 공인중개사는 자기 인감 찍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막장 찍으면 안 되고 막장 찍으면 안 되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 내려갑시다.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좀 쉬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64쪽에 괄호 3번 소장 업무 부당 간섭 배제 등 이 전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괄호 3번 소장 업무 간섭 배제.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1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